자기소개부터 제가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알수기를 부탁해 라는 만화를 네이버 수요 웹툰에서 지금 연재 중인, 지금 좀 정확히 말하면 휴재 중이지만, 임규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웹툰 작가 데뷔까지 1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웹툰 데뷔를 13년 동안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20살에 일본에 넘어가가지고 30살까지 계속 투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1살, 32살?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웹툰 준비해서 제 지체대 통해서 데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20살에 바로 일본에 갔어요. 일본 가가지고 이제 만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본에 갔단 말이죠. 이게 딱 일본 처음 갔을 2019년이니까, 제가 2019년에 일본에 갔거든요. 2019년에 한 이 정도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원고라는 거 이건 그냥 노트에다 그냥 그렸던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예 거의 모르는 그냥 낙서만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이제 원고를 할 줄 모르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일단 만화책, 일본에 북오프라는 중고 서점이 있어요. 중고 서점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서 1권에 특히 1화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왜냐면 일본 만화는 투고하려면 단편을 투고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단편 만화를 만든다는 게 단편 만화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단편에 가장 가까운 게 만화책의 1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루토의 1권은 정말 완벽한, 1권의 1화는 정말 완벽한 단편 만화인데, 그런 것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면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1화에는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볼륨이 들어가면 1화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머리에 각인을 시킨 다음부터는 콘티를 정말 많이 그렸어요. 주에 600컷 정도 콘티를 짰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600컷, 이제 일주일에 이제 3편 정도의 콘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쌓아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콘티가 됐을 때, 그 중에 가장 재밌었던 만화를 픽스해서 그걸 한 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원고를 완성해서 편집부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처음 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 처음 거는 수상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그 다음에 한 번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번 낼 때마다 매번 수상을 했어요. 이렇게 매번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만화를 내면 내는 족족 수상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장려상, 가장 뭐 우수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출판사마다 조금 달라요. 최우수상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우수상, 최우수상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이 상의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로 넘어가야지 데뷔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양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것보다는 한 편을 만들더라도 뭐 2주 정도 걸리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하자. 더 좋은 작품, 더 뭔가, 여기 구도는 더 열심히 해야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품 한 컷 한 컷 만들고 스토리 짜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천천히 그린다고 해봤자 좀 약간 뭐라 그러지?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냥 어, 말이 쉽지 같은. 그래서 저한테 좋았던 거는 어시스턴트를 썼어요, 저는. 왜 했냐? 프로의 원고를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혹시 그 백스트리트 걸즈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이 분의 화실에 들어갔어요. 어시 프로의 막 원고를 옆에서 본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메리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전 내근을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뭐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아니면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마감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는지, 혹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 눈이 높아지더라고요. 아, 프로의 원고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맥시멈의 원고가 이거라면 프로의 원고는 한 이만하구나. 이만 더할 수 있겠다. 제가 한 요만하면 한 어떻게 표현해야 돼? 더 커요. 요만해요. 하여튼 엄청 큽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림도 스토리도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느니까 여기서 한 편 한 편 오래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해도 그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퀄리티가 맞춰서 좀 오르더라고요. 이 프로의 벽에 조금 가까워지더라고요. 이 시절 원고는 예전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죠? 그때는 배경도 다 그렸었는데,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데뷔를 했습니다. 단편 데뷔를. 스토리를 제가 쓴 건 아니었지만 그림은 늘었었어요, 그때. 아, 이런 시기가 지나고 제가 느꼈을 때 점점 프로의 벽에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던 작품이 있는데 요거를 냈는데 거기서 평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연재회의에 이제부터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원고보다는 콘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연재회의에 회의에 내기 나서부터는 이제 담당 편집장님한테 만화를 들고 가도 이제는 피드백이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좋은 이야기 말고 좋은 단편 이야기 말고 돈이 되는 걸 가져와라. 그 돈 되는 만화가 뭔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넌 얘랑 둘이서 밥 먹고 싶냐는 거예요. 카페에서 얘랑 둘이서 단둘이 3, 4시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싫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음에 가져오는 만화 주인공은 카페에서 3, 4시간, 5시간도 얘기해도 좋은 친구로 옆에 두고 싶은 애를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 작품을 바꿨습니다. 요거는 그냥 콘티가 이 에피소드에 그냥 콘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콘티를 그렸습니다. 완전 아까 거랑은 스타일이 다르죠? 참고로 이게 말숙이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게 말숙이의 원본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말숙이를 부탁해가 아니라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는 만화가 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콘티를 땄었어요. 이런 만화를 그려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때가 그래서 그 만화 이제 연재 회의에 냈던 시기였었어요. 저는 사실 웹툰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웹툰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웹툰을 봤는데 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난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웹툰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 뭐 스튜디오도 잠깐 다니긴 했었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 와이랩 아카데미에 이때 다니게 됐었습니다. 사실 제가 1년 전, 1년 반? 2년 전까지만 해도 와이랩 아카데미 계속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쭉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웹툰을 하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를 하다가 웹툰을 넘어오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한 건 뭐지? 왜 그때 두 번 다 일본에서 연재해냈을 때 안 됐던 게 왜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던 게 일단 그림 연습을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어 와이랩 아카데미 수업 중에서 가장 기초 처음 이제 그림 그때는 진짜 얼굴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얼굴이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했었단 말이죠. 얼굴 45도 돌리고 150도 90도 돌리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서부터 다시 공부하자 해서 그거 공부하고 채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권선모 작가님 수업 들으면서 채색하는 방법 뭐 부종하는 방법 배우고 하다가 그때 저는 몰랐는데 지체대가 한 두 달 후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그때 지체대에 내가지고 나의 소녀라는 만화가 있어요. 요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만화를 그렸는데 제가 너무 쉽게 봤어요.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윤현석 작가님 그 작가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할까 하니까 처음에 윤현석 작가님이 조심스럽게 유현님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스토리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서사가 있는 만화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부족하다는 걸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때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대신 규현님은 캐릭터 물을 잘 그린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캐릭터들끼리 많이 나와가지고 복잡 얘기하는 거를 캐릭터들끼리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나 스토리 안 되니까 스토리물 접자. 캐릭터물로 가자라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지체대 공모전은 결국 1화에서 3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많지만 한정적이에요. 여기에 내가 못하는 거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점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단점은 왜냐면 어차피 통과되면 나중에 연재할 텐데 그럼 그 뒤에서 내가 계속 공부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일단 연재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데뷔를 하려면 나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최대 냈고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도 캐릭터물로 하고 있는데 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는 계속 공부 중이에요. 지금도 공부 중이고 앞으로도 공부할 거고 말숙이 제가 시즌 1 후반에 조금 스토리물로 이야기를 좀 살짝 바꿨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해도 될까? 싶은 부분까지는 왔고 저도 휴지하면서도 제가 공부하고 있고 이제 시즌 2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단점은 나중에 보완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만화를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그 연재 회의 내고 나서 이제 연재 회의 한 두세 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한국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에 만화를 그때는 안 했어요. 나 이제 만화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라고 그만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쉽지 않았었어요. 저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는 만화 안 해도 괜찮아. 만화 안 하고 또 다음 것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나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다음 것도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히 닿아주고 스튜디오에 내가 있는 능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DJ 맥스라는 게임의 일러스트도 맡게 됐었고요. DJ 맥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캐릭터로 영상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기회로 가기도 하고 폰티에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스튜디오로 가기로 하고 스튜디오에서 나온 다음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라기보다 개인 작가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랩 다니면서 난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림 연습이랑 채색 연습 해가지고 스텝으로서 스튜디오에서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체대가 코앞에 있고 어쩌다 보니 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웹툰 작가가 됐어요. 아주 성적이 좋은 스타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만화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지망생 기간이 긴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 후회 없이 잘 하신다면 언젠가 잘 안 돼서 그만두더라도 다음 기회로 잘 이어지면서 다 뼈와 살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예.